안녕하십니까. 급한 마음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몇 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튜브 방송을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한 적이 있는데 4.10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제가 해야 될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와 같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될 내용은 4.15 총선 이후에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서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확인하고 분석한 내용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여 하나하나 방송을 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에 해당되는 내용, 두 번째 합리적 분석 및 추론에 의한 내용, 세 번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가정을 한 내용, 이와 같은 분류를 통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앞으로 4.15 총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우편봉투 배송 경로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내용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사실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을 하게 된 기초 자료는 그 2020년 8월경에 우체국 배송조의 웹사이트에서 박주연 변호사 및 시민들, 특히 IT 기술자가 기여를 많이 했는데요. 등기번호 기준으로 해서 272만 5,843건을 조회해서 조회 결과를 다 파일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취소된 등기번호가 있어서 총 272만 4,548건이었고, 이 건수를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되어 있던 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어떤 계기가 있어서 2023년 12월에 제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석한 내용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송 이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4.15 총선 270여만 통의 우체국 배송 경로를 전수조사해서 분석을 했더니 사전투표 1일차 관내 우편 봉투 수의 45%가 평균 44.2시간, 거의 2일, 우체국에서 얘기하는 D+2일에 걸쳐 배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2일차의 우편은 97%가 그 다음날 배달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 분석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지식으로 우리나라의 우체국 우편 배송 체계를 먼저 이제 아셔야 되는데 2013년경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이길 배송 체계가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우편을 보낸 그 다음날 이제 그 보낸 우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집중국과 이제 광역물류센터라는 이런 그 우편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체계가 잘 발달돼서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연간 그 우체국이나 우편 집중국의 우편 처리 규모를 보면은 2020년에 연간 처리 우편 통수가 약 31억 통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일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거의 1,200만 통을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우편물을 처리하는데 그 집중국이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집중국은 그 적은 규모 같은 경우에는 최소 35만 통에서 큰 경우에는 최대 300만 통을 하루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4개 정도의 우편 집중국이 있어서 각 우체국과 우편 집중국이 이제 효율적으로 서로 협업을 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사전투표로 인해서 일자별로 10% 정도의 우편 물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전투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실시가 되고, 관내 우편 봉투의 주 배달 일자가 금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저녁까지로 일반 우편물과 배달 시간이 중첩되지 않은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즉 일반 투표로 인해 사전투표가 배송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에 우정사업본부는 매 선거 기간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선거 한 달 전부터 해서 선거일까지 선거 우편물 특별 소통기관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또한 각 우정사업본부와 각 지방우정청이라든지 정무우체국에 선거 우편물 특별소통대책본부가 설치돼서 선거 우편물, 선거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과 사전투표지가 원활하게 배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비상근무 체계를 선거기간 한 달 내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4.15 총선의 관외 우편봉투, 등기 우편봉투가 일자별로 어떻게 배송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1일차에 그 등기번호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약 142만 통의 우편 통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1일차 같은 경우에는 이 142만 통이 통당 평균 배송 시간이 30시간입니다. 30시간. 30시간이면 24시간에다 6시간이 더 걸린 거죠. 그렇지만 2일차 같은 경우에 120만여 통이 20시간에 걸쳐서 배송되었습니다. 즉, 하루에서 4시간 모자라는 상황인 거죠. 다시 이제 1일차를 30시간 이하 걸린 것과 30시간을 초과된 것, 우편으로 나눠보면은 30시간 이하 걸린 통수가 약 82만 통이고, 이 통당 평균 배송 시간이 19시간. 즉, 아까 봤던 2일차의 평균 배송 시간하고 유사하죠. 이 비율이 55%이고, 30시간을 초과하는 통수가 64만여 통으로 이 통당 평균 배송 시간이 44시간, 즉 이틀에서 48시간에서 4시간 정도 모자라는 거의 이틀이 걸린 배송 시간이 걸렸고, 이 비율이 무려 45%에 이릅니다. 그러나 2일차 같은 경우에 30시간 이하에 걸린 거가 120여만 통으로 평균 배송 시간이 19.7시간이고 거의 97%가 하루 만에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예외적으로 한 4만 통 정도가 42시간이 걸렸는데 한 3%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먼저 이제 4.15 총선 관외 사전 투표의 우편봉투 배송 경로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전투표소 전국에 한 3,484개소가 있었고요. 이 사전투표소에서 이제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은 접수 우체국으로 관에서 사전봉투를 이제 배송을 맡기게 되는데, 우체국이 사용된 우체국이 한 282개소 정도 되고요. 이러한 우체국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지역 선관위냐에 따라서 이게 접수 우편 집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바로 이제 우체국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관위로 가기도 하고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중개 우편 집중국을 거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과 이제 수도권 같이 서로 엇갈리는 데는 교환센터를 거치기도 하고요. 해서 우편 집중국을 거쳐서 발송 우체국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50개 지역 선관위로 배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배송 경로를 이제 주목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각 거점별로 체류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교환센터라고 아까 이제 있었죠. 교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중국에서 와서 집중국으로 나가는 이제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교환센터는 현재 우리나라에 2개가 있습니다. 대전 교환센터하고 중부권 광역 물류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로 도착해서 이 센터에서 발송되기까지 보면은 최대 체류 우편 봉투가 이제 3.1시간이 걸렸다고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물류센터로 들어와서 나가는 데까지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린 우편 봉투가 3.1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거의 들어오자마자 분류를 해서 바로 나갔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집중국, 그러니까 집중국과 집중국 사이에 한 번 더 효율적으로 배송하기 위해서 중개 집중국이 있는데, 이 중개 집중국에는 이제 수도권에 대부분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의정부, 부천, 수원, 고양, 동서울 집중국이 있고, 이 집중국에 들어간 후 도착해서 발송까지의 시간을 확인해 보니 99%인 그 25만 8천여 건이 역시 3시간 미만으로 체류를 했습니다. 나머지 3시간 이하 소요된 1%는 동시 처리 건수가 소량인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중개 집중국도 3시간 미만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분류를 해서 발송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이 또 있습니다. 우체국은 이제 최초로 접수하는 우체국이 있고, 최종적으로 위원회로 발송하는 우체국이 있는데, 이 모두를 포함된 우체국에 대해서 이제 접수해서 발송까지의 시간을 보면은, 이 91%인 230여만 건이 10시간 미만으로 체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시간을 초과하는 9%는 섬지역이라든지 제주도 중 물리적으로 배가 안 뜬다든지 이런 비행기 시간이 안 맞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유도 있는 것 같으나, 이제 예를 들어서 부천 우체국이라든지 시흥 우체국 같이 좀 분석이 필요한 우체국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집중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집중국은 이제 최초 이제 사전투표에서 우체국으로 보냈고, 우체국에서 접수를 해서 그 다음에 보내는 우편 집중국을 접수 우편 집중국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고요. 이 접수 우편 집중국에서 최초로 도착해서 최종 발송될 때까지 집중국 내에서 체류 시간을 도착해서 발송까지 분석을 해보니 아주 특이한 데이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24시간을 초과 체류한 후 처리된 건수가 부천, 의정부, 고양, 부산, 성남 우편 집중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초과 체류 비율이 44%에서 55%까지 이르며 특히 1일차 우편물에만 집중됩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부천 우편 집중국 같은 경우에 1일차에 14만 6천 통 정도를 처리를 했는데, 이 중에서 44.6%에 해당하는 6만 5천 건이 24시간을 초과해서 우편 집중국 안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편 집중국으로 들어와서 24시간 동안 머무른 다음에 그 다음 행선지로 발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의정부 우편 집중국 같은 경우에 1일차 우편 물량이 10만 건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5만 6천 건, 54%가 24시간 동안 의정부 우편 집중국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편 집중국, 특히 소수의 우편 집중국에서 집중적으로 24시간 동안 우편이 체류하는 특이한 사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송 우편 집중국, 즉 이제 도착 우체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관위로 가는 바로 직전 단계의 우편 집중국에서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착해서 발송까지 24시간을 초과해서 체류한 후 처리된 건수가 부천, 의정부, 원주, 강릉 집중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초과 체류 비율이 28%에서 55%에 이르며 특히 1일차 우편만 집중되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2일차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초과해서 지연된 비율이 또 제주 쪽 같은 경우만 1.1%만 있지 거의 없습니다. 0%입니다. 거의 0% 수준입니다. 즉 1일차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얘기고요. 이제 발송 우체국 쪽에서도 보면은 1일차에 의정부 우편 집중국 같은 경우에 총 처리 건수가 1일차에 7만 2천 건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2만 9천 건이 24시간을 초과해서 의정부 우편 집중국 안에 있었고, 이 비율이 40.6%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1일차와는 다르게 2일차는 24시간 체류한 우편 봉투가 0%입니다. 이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사전투표 1일차에 142만 통 중에서 142만 통의 통당 평균 배송 시간이 30.1시간이고요. 이 중에서 30시간 이하로 80만여 통이 배송됐고, 30시간을 초과해서 배송된 우편 통수가 63만 9천 건으로 약 평균 배송 시간이 44.2시간, 거의 이틀이고요. 45%에 해당됩니다. 그에 반해 2일차는 120여만 통이 평균 20시간에 배달됐는데, 그 중에서도 30시간 이후, 즉 19.7시간 만에 배송된 게 97%, 120만여 통이고요.
4만여 통이 이제 예외적으로 3% 정도가 40시간 이상에 걸쳐서 처리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2013년경부터 해서 이길 배송 체계가 시행되었고요. 하루 처리량이 300만 통에서 30만 통까지 처리하는 아주 용량이 큰 효율적인 우편 집중국을 24개소나 운영 중이고요. 선거 기간 한 달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우편물 처리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송 시간이 그 유권자의 소중한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는 우편 봉투가 배송 시간이 하루를 초과해서 배송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하여튼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사실은 2일차의 평균 배송 시간이 20.5시간 이 일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2일차는 97%에 해당되는 우편 봉투가 19시간 만에 배송됐고요. 1일차에서도 82만 통이 19시간 만에 배송됐기 때문에 특별히 하루를 초과해서 거의 이틀이나 걸리는 배송 시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송 지연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북구 개표장, 4.15 총선 성북구 개표장에서 개표에 종사한 사무원들이 그 이상하다고 빼놓은 관내사전 우편 봉투가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등기번호를 조회할 수 있어서 등기번호를 조회를 했더니 등기번호가 10688-096-17130입니다. 10688 요 등기번호의 앞 5자리는 아마 선관위에서 쓰는 등기번호 앞 5자리인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송 경로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투표 우편봉투는, 관내사전 우편봉투는 사전투표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전 유성 우체국에서 접수를 했고요. 대전 우편 집중국을 거쳐서 교환센터를 거쳐서 거의 3시간 반에 걸쳐서 서울의 의정부 우편 집중국으로 발송이 됐고, 의정부 우편 집중국에서 서울 성북 우체국으로 발송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북구 선관위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 배송 시간이 43시간 12분이 걸렸는데 이 총 배송 시간의 54.5%에 해당되는 23시간 5분이라는 이 배송 시간 동안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차 안에 차가 막혀서 걸린 시간도 아니고 의정부 우편 집중국 내에서 23시간 5분을 그 안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23시간 5분, 거의 하루를 그 안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을 보면은 의정부 우편 집중국으로 4월 11일 08시 27분에 들어와서 그 다음 날인 4월 12일 07시 34분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거의 하루 동안 의정부 우편 집중국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방 본 건 하루 하나만 사례를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도착되는 관내사전 우편봉투 전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가는 우편은 의정부 우편 집중국에 모아서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가게 돼 있는데 1차로 사전투표 1일차 관내사전 우편봉투를 보게 되면은 4월 11일 날 00시 24분에서 08시 27분까지 11,678통이 의정부 우편 집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568통은 4월 11일 05시 40분에서 09시 28분까지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성북 우체국으로 배송돼서 성북구 선관위로 갔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9,110통이 아까 배송 경로에서 보았듯이 의정부 우편 집중국에서 23시간 밤을 지새우고 4월 12일 07시 34분에 2일차 사전투표 우편봉투와 함께 성북구 우체국으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즉 1일차만 따로 배송이 된 게 아니고 9,110통 23시간 동안 머물렀던 9,110통은 사전투표 2일차에 밤에 접수됐던 것과 같이 4월 12일 날 07시 34분에 성북 우체국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서울 노원 우체국에서 최초로 출발한 우편 봉투가 있는데 그 중에 의정부 우편 집중국으로 같이 도착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4월 11일 날 배송이 됐고 그 중에 또 일부는 4월 12일 날 배송됐다는 얘기입니다. 동두천 우체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같이 출발한 봉투가 일부는 4월 11일 날 배송됐고 일부는 4월 12일 날 배송됐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최초 출발지가 같은 우편 봉투가 의정부 우편 집중국에서는 어떤 우편 봉투는 바로 배송이 됐고 어떤 우편 봉투는 23시간을 그 안에 머무른 채 배송됐고요. 그 다음에 4월 11일 00시 52분에서 08시 27분에 배송된 모든 우편 봉투는 23시간을 체류한 다음에 그 다음날 07시 34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전투표 1일차 봉투였는데 이 1일차 봉투하고 사전투표 2일차 봉투하고 섞여서 4월 12일 날 07시 34분에 배송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 선거공학적인 관점에서의 이러한 데이터들이 의미하는 분석 결과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